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꾸준히 가면 이제 벌어지는 일이란 이야기를 마지막에 드렸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만나란데요. 가라는 말이 이제 주로 행동이라 그러면 만난다는 건, 인연을 이제 이어가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책에 실었는데, 결국 우리 일만이 아니고 모든 일은 사람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내가 뭐 자격증을 따서 혼자 하는 일을 뭐 하겠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혼자 하는 일이라도 누군가와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납품을 해야 되고,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되고, 법률 세무적인 것들을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든 사람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왕 사람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려면 우리가 잘 만나야 돼요. 그죠? 시너지라는 게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건 수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의 정신에서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면 거기에 창의적인 형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게 4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저희가 이제 혹시 3의 법칙이라는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만나면은 군중 심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팀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세 명의 능력이 각각 보면 300%가 돼야 정상인데 세 명이 만나면 국가와 나라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이 발휘된다. 이제 그게 3의 법칙이거든요. 그 시너지를 어떻게 창출시킬 거냐. 그러려면 잘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하고 싶었고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썼어요. 혹시 주변 분들과 얼마나 인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잘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제가 아파트에 살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도 엘리베이터에 만나서 의무적으로 인사해야 되는 게 너무 싫어. 그거 혹시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면 상당한 약간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인사를 해야 될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건 쉬운데,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인지, 안 해도 될 사람인지가, 그때 이제 사람이 막 헷갈리는 거야. 아, 우리 입주민이 아닌 것 같은데, 가족인가? 놀러를 온 가족 친척인가?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가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일을 시작하려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나라는 존재를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남들과 같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 입는 거라든지 화장하는 거라든지 그런 데서 내가 있는 공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나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를 제일 잘 인식시키려면 서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 나눌 게 없다 그러면 인사라도, 눈인사라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다음에 내가 탔을 때 이렇게 얼굴을 익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제가 이 책에 그 정치인 이야기를 잠깐 실었는데, 진짜 난 누군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밥 먹고 나가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이게 분명히 내가 본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봤나 그랬더니, 안산 시장인 거예요, 그분이. 사실 뭐 그분이랑 얘기 나눈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시장이 누군지, 시장 후보가 누가 나왔는지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안산 온 지 20년 돼서 그런가, 특별히 안산을 누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안 가. 그런데 이제 딱 그 인사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안산시장 선거가 되면 그 사람을 뽑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 거예요. 저라면은 그냥 그 사람 뽑겠어. 왜냐면 다른 사람은 아예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얼굴을 한번 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남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그 사람과 무언가를 주고받은 것들이 있으면 일이 있을 때 나한테 말을 걸 확률이 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도 저희 아파트에 이제 올라가는데 젊은 남자예요. 근데 몇 번 본 것 같기는 해. 근데 확실하게 몇 층에 사는지 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건넸죠. 어우, 책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여기 도서관이 가까워서 그냥 몇 권 빌려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사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이사 온지 몇 달 됐습니다. 뭐 이래갖고 인사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아니, 우리 아파트에 비행기, 대한항공 승무원이 살고 있는지 처음 알았어. 하늘색 제복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없는데 신기하다. 그래갖고 우리 최이더님이 막 인사를 하고 했더니 아니 평소에 평상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으니까요 진짜 못 알아. 또 최윤희 씨가 인사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미예요. 아메이에서 여행 갈 때 대한항공 많이 탄다고. 그분 별로 관심도 없는데 혼자서 막 설레발이를 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딱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인사하고 인사한 인연이 돼서 또 보험하시는 분이 자기 단백질 필요한데 혹시 주문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단백질이 들어간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시작을 하시고 아니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주변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아메이를 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알리고 싶으시면 계속 그 사람들 시선 안에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건 어디 근처에서 만나건 마트에서 만나도 저 사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심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안산에 트레이더스가 있어요. 캐셔가 있거든요. 그분 때문에 저희가 트레이더스 회원가입을 했거든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그분한테만 들어가. 이렇게 있다가 그분이 계산하는 대로 들어가. 근데 신기한 건 몇 달이 지났는데 저희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기억하죠. 아메이 그다 기억을 해. 저희가 회원가입할 때 명함 주고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자신을 계속 각인을 좀 시켜보세요. 그래서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지만 그게 그냥 단순한 거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면 어, 나중에 그게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나중에 좋은 인연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먼저 다가가라라고 제가 챕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기다리시면 안 돼요. 기다리는 건 소비자면 기다리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다가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다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오나요? 제가 지난주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팔로워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끌어줬을 때 끌려가요. 리더의 성향은 인구학적으로 몇 프로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리더의 성향을 그냥 흉내라도 좀 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먼저 다가서시면 먼저 전화하고 다가서시면 생각지도 않게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100명이 있다 치면 먼저 전화하는 소비자는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런 소비자는 20명 될까? 나머지 80%는 내가 전화해야 그때 가서 마침 그러잖아도 필요한 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 마침 필요하지 않아. 예. 내가 전화했기 때문에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아, 다음에는 내가 전화 안 해도 이분이 먼저 전화하시겠지? 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전화를 안 해요. 음. 그러니까 계속 내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셔야 돼. 제가 여기에 저희 장인어른 이야기를 써놨는데, 근데 장인어른이 그때 이제 SM5 차를 하나 사시겠다 그래서 제가 집 앞에 있는 다른 매장을 갔어요. 근데 여자분이었는데, 정장 차림으로 아주 멋지게 하고 계시더라고. 한 40대 정도 됐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차를 안 샀어요. 설명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이 예전에 살던 집 옆집에 삼성자동차 영업사원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그분한테 사시죠. 도와도 줄 겸해서 샀는데, 야, 그분은 차를 살 때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대. 근데 그 여자분은 자기가 차를 못 팔았는데도 몇 년간 문자를 보내고 계속 했어요. 그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내가 나중에 삼성차를 다시 사게 되면 그 여자한테 사겠다고. 진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가서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김경희 대님이 차를 뭐 사는데 영업소를 같이 좀 가자고 하셔갖고 김경희 대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쉐보레도 같이 가고 거기 그죠? 기아도 가고 뭐 근처에 다 걸어 다니면 될 거리라서 삼성자동차를 갔다가 제가 그 영업사원한테 물어봤죠. 저기 중앙동에 예전에 여자분이 영업하시던 여자분이 계시는데 혹시 그분 아직도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우 그분 안 한다고. 아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아우 그분 벤치에 스카웃 됐다고. 그러니까 먼저 나가시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문자 보내고 하는 사람은 결국 예, 올라가는구나. 제가 이 책에는 뭐 삼성자동차란 얘기도 안 싣고 벤츠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먼저 자꾸 다가서는 사람이고요. 그런 적극적인 사람한테 결국 소개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소개가 안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개는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뭔가 친해져야 또 소개를 하죠. 네? 뭐 가끔 와갖고 뭐 그냥 가끔 뭐 이야기나 뭐 몇 개 던지고 가 그런 사람한테 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초창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는데 제발 문자 보내지 마라. 물론 그때는 카톡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자 아니면 전화였죠. 그 당시는. 근데 지금도 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카톡 메시지 보면 다 읽으세요? 안 읽어요. 우리끼리는 사업자니까 보죠. 저도 여러 가지 영업적인 문자가 오거든요. 뭐, 은행에서도 오고, 뭐, 어디에서도 오고, 보험회사에서도 오고, 뭐, KT에서도 오고, 막 와요. 이메일도 엄청 와. 그거 다 보세요. 그거 다 보면 우리 못 살아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다 읽고 있냐고요. 근데 최근에 국민은행에서 뭐 문자가 온 거야. 나 절대 안 보거든요. 광고, 이렇게 문자는 앞에 광고라고 쓰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상하게 그게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야, 이렇게 봤는데, 앱에 접속해서, 뭐, 이벤트 어디에 들어가서, 뭐만 하면, 스타벅스 쿠폰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뭘 나한테 또, 그 마케팅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 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어제 진짜 스타벅스 쿠폰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뭐라도 읽으니까 뭔가 지나가다 진짜 떡이 생기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안 봐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1대1로 좀 보내는 게 좋고요. 저희가 편의상 단체 문자를 보내지만 1대1로 보내는 게 좋고 문자나 카톡보다는 전화를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쁜가?
아메이만이 아니에요. 보험하는 사람들도 텔레마케터보다 만나서 하는 게 훨씬 계약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나야 주변에 또 다른 인연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서시라. 자, 그러고 나면 세 번째, 거절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절은 뭐냐면 이 거절이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집가짓게 감히 나를 거절해? 막 이 자존심 문제로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제품이 필요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 명함이 필요 없다 그런 거지, 나라는 존재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식당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명함을 줘보세요. 날 거절할 일이 뭐가 있어? 나의 존재를 거절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야, 너 같은 건 내가 손님으로 와도 싫어. 이게 아니잖아요. 보여주려니까 그 제품이 지금 나는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하고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빨리 깨우치셔야 돼. 그래서 한 번 접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게, 반드시 거절 너머에 예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하는 남자들한테 제일 희망적인 거는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10번을 찍으면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그럼 10번 찍지 않겠어요? 무조건 찍지? 거절받아도 또 찍을 수 있잖아. 근데 거절이 영원한 거절이다. 그러면 아마 결혼 못하는 사람 무진장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과 다가서서 무언가 할 때, 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스가 있을 거라는 걸 좀 믿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거절을 받는 첫 단계가 명함을 주는 거잖아요. 명함을 줬을 때 나를 알리는 건데, 명함만 주고 와서 나를 알렸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명함은 그냥 간단한 인사일 뿐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제품을 쓰고 있거나 지금 당장 필요하면 바로 뭔가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첫 마디가 노로 시작해요. 자, 내가 그 상황을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럼 뭘 어떻게 해서 넘어가야 되냐?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책에 제가 써놨지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해도 답을 안 해. 아이고, 됐어, 됐어.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럼 나오면 돼요. 그 사람은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아유, 뭐 내가 뭐 20년 전에 아메이 뭐 내가 가서 강의까지 한 사람이지. 그러면 완전 땡큐예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말하게 시키면 돼요. 계속. 어. 그러면 자기가 좋아서 떠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들으면서 맞장구 치시면 돼. 자, 아메이였어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6개잖아요. 6하 원칙, 6개 질문. 그러면 언제 써보셨어요? 누구한테 써보셨어요? 왜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어요? 어, 뭐 써보셨어요?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은근슬쩍 옆에 앉죠? 그러다 보면 믹스커피 하나 타주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물건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업 소개를 할 수 없더라도 그 다음에 들리면 아이고 뭐 날씨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하면서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친해지는 게 참 별거 없어요. 친해지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되게 유명한 일화를 이 책에 썼는데, 어, 경쟁 상대한테 뺏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소비자를. 그다음에 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누가 어디에서 물건을 쓰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 절대 안 쓸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 일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잡아놓은 고기에겐 뭘 안 줘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아, 사람은 끊임없이 신규를 창출시켜야 되고, 그죠? 더 새로운 걸로 발전해서 나가기 때문에 기존 고객한테 계속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급한 일이 생기고, 휴가 갈 일이 생기고. 그래서 틈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소비자는 내가 될 확률이 커요. 제가 그 강화에 가면 강화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교동이라는 섬이 있어요. 예. 예전에는 배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동은 북한 땅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해병대가 검문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러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러 가는데 거기가 그분이 저한테 정수기를 사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멀어서 멀어서 뭐다 사업을 그만둬서 뭐다 그래갖고 막 한국아메이 연락처를 뒤져갖고 전화를 했더니 강서에 사는 분이 필터를 보내줬대. 그래서 혹시 여기다 이거 필터 못 가는데 와서 해주시면 안 돼 했더니 멀어서 못 간다 그래. 강서에서 나는 안산에서 가는데 거긴 강서면은 한 50km밖에 안 되거든요. 안산에서는 100km예요. 왕복 200km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됐어.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를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필터를 갈아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동네 마을에 있는 분을 소개를 하셨어요. 아, 웅진도 있고 청호도 있고 정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는 이 사람한테 사면 이 사람은 진짜 사업을 아주 끈질기게 하면서 매년 우리 집에 와갖고 필터 갈아주고 서비스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누구씩 여기서 정수기사, 정수기를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교동이라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 필터 가는 분이 정수기가 하나 들어가고 두 대에 필터를 갈아준 것 때문에 제가 1년에 두 번을 들어가요. 아, 그게 공교롭게 같은 달에 불이 들어오면 딱 한 번만 들어가도 되는데 이번 이게 교차돼서 들어와서 두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틈은 벌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그 일화를 실었어요. 처음에 찾아갔더니 거래하는 데 있어. 두 번 갔더니 아, 왜 자꾸 오냐? 세 번 갔더니 커피나 한잔 하고 가라. 네 번 갔더니 예, 이야기가 돼. 그러다가 어느 날 급하게 필요한데 물건 좀 갖다 달라. 그래서 갔더니 어떤 일이냐?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거래하는 데 있으시다면서 그랬더니 아니 거기가 급하면 전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전화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저는 잘 때도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고 자요. 특히 모르는 번호가 있으면 웬만하면 받아요. 핸드폰 번호로 오는 것. 02 뭐 031 뭐 이런 걸로 오는 건 안 받는 경우가 있지만 010으로 무슨 번호가 찍혔다 그러면 웬만큼 제가 미팅을 하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받거든요. 왜냐하면 플래티늄이 되시면 본사로부터 소개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 갈 동반자를 그 전화 한 통에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좀 받으셔야 되고, 내가 명함을 수백 장, 수천 장을 뿌려놨잖아요. 언제 누구한테서 전화가 올지 모르고 카톡이 올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소비자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진동으로 해놓고 그걸 못 봤어요. 한 시간 후에 그걸 보고서 막 급하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암해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도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 내가 그분을 6년인가 7년 동안 소비자 관리를 하면서 거기까지 그 먼 데까지 가서 주고 오고 그렇게까지 관리를 했는데 야, 그 전화 안 받는다고 다른 아메이에 물건을 시켰어. 그래서 내가 야, 소비자는 진짜 인내력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지나가는 길에 천천히 갖다 줘도 돼. 그 말
빨간 거짓말. 절대 그 말 믿으시면 안 돼. 무조건 빨리 갖다 주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관리하던 소비자들은 남자가 뭐 설명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도 제가 소비자가 됐던 이유 중에 한 7, 80%는 전화 오면 제가 웬만하면 그날 갖다 줬고요. 어, 늦어도 그 다음날에는 갖다 줬기 때문에 제 소비자가 됐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메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뭐, 제가 갖다 주는 아메이는 진짜 뭐 금덩어리 두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을 발휘하는 건 그분한테 최대한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서비스는 빨리 갖다 주는 거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깨를 펴고 당당하라. 그,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그 자기 내면에서 서열을 만들어요. 지금도 아마 이 안에도 비슷하실 거예요. 비즈니스를 좀 해보니까 누구는 하는데 나는 좀 어렵겠다. 저 사람은 뭐 에메랄드 가지만 나는 뭐 어떻겠다.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저희 애들이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좀 혼내는 편이거든요. 뭘 해라 그러면 아 아빠는 나는 영어는 그렇게 못해요 막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서열을 정해놓은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핀을 빨리 갈 사람, 뭘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그렇게 서열을 정해 놓으니까 그 사람과 뭘 할 때는 항상 나는 약간 그 다음 차석이다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저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좀 당당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요, 얼굴이나 또 몸짓이나 자세나 모든 것에서 표가 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는 거. 제가 여기에 어떤 내용을 실었냐면, 학생들 가지고 실험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우수한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분리를 시킨 거예요. 우열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성반, 열등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수했던 애들이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90점이 나왔다고 쳐요. 근데 얘네가 반을 따로 운영했더니 평균이 85점, 82점으로 떨어지는 거야. 왜 이러지? 그래갖고 다시 반을 합쳤어요. 그때 다시 90점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봤더니 잘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을 보면서 자기가 월등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어. 그래서 내가 자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나 하나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부족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훨씬 더 자기가 우수하다는 걸 가져가면서 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내면에서 그래 그건 네가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더 잘할 걸? 이런 마음으로 좀 더 당당해지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조던 피터슨의 책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잠깐 실었는데 이거는 그 12발자국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1등이 그런 개그 코드도 있죠.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 1등이 시장의 50%를 가져가고 2등이 나머지의 50%를 가져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25%밖에 안 남는데 그걸 3등에서부터 그 나머지 등수가 쪼개갖는 게 지금의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SNS의 발달로 더 커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실력이 있는 것처럼 좀 당당하게 행동하기를 제가 간곡히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감정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자녀가 우리 뜻대로 따라오나요? 열받죠. 그래서 내 감정을 다 드러낸다? 근데 이게 계속되면 애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음, 우리는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야기한 대로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춘기 애들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큰 어른이 내 맘처럼 따라온다? 아, 진짜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에디파이의 힘을 이용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보여주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잘해 나가고 있는가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솔선수범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는 잘 안 바뀌어요. 어.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좋았던 이야기도 뭔가 지겹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조심해야 될 이야기가, 어,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울 때 되게 좋아하지만, 배우고 싶지 않은 걸 배울 때요, 제일 싫어요. 제가 이번에 릴스 영상을 봤어요. 학생이. 잔소리가 뭘까 그랬더니, 당연한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게 잔소리라. 맞는 소리든 뭐든 자기를 가르치려는 게 무조건 싫다는 거야. 우리 애들은 내가 아빠는 아는 게 많아갖고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앉혀놓고 한 시간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단 애들이 내가 일로 와봐 식탁에 앉아봐 그럼 우리 애들 벌써 아 이제 큰일 나 이제 최소한 30분이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스폰서나 선생님들이나 약간 직장 상사는 그런 꼰대 스타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중에 막상 파트너가 생기면 여지없이 똑같이 돼. 리더님, 진짜 내가 가서 미팅을 그렇게 해주는데, 도대체 집에 없고 맨날 그러고요. 뭐 미팅을 아무리 알려줘도 데모는 키트를 구매를 안 해요. 그러고 막 승질이 나는 거야, 막. 그래서 카운셀링의 거의 80%는 불평불만 들어주는 시간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는 한 20% 정도고, 제 파트너와 생겼던 힘들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어주는데 80%의 시간을 이제 할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이 계속 끌어올라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는 오영희 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가슴에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 뎁스에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한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건 밑에 파트너가 생기는 거니까 열심히 그냥 밑에 파트너 생기도록 도와주라. 그게 뎁스잖아요. 그러니까 뎁스의 그 말이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상대를 가르치지 않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친절함으로 승부하라.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처음에 인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친절하면 뭔가 사람이 끌리잖아요. 그죠? 인사하는 사람 친절하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기꺼이 그 일을 내가 시간을 내서 해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뭐 제가 이 책에 특별히 싫지는 않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약간의 손해를 약간은 감수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혀 나는 손해나지 않겠다 그러고 뭔가 얻으려고만 하면, 진짜 이거는 깍쟁이죠. 응. 혹시 이 중에 깍쟁이란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 친구가 이제 글램핑장을 6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자기 가고 싶다 그래갖고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우리가 잘 아는 분이니까, 어? 저기 지인 찬스 같은 거 하나 해줘야지. 그랬더니, 지인은 10% 할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얼마냐? 그랬더니, 뭐 21만 뭐 얼마래. 그래갖고, 야, 뒤에 좀 떼자 좀. 굳이 그거 뭐 만 얼마를 붙이냐?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딱 20. 그래, 오케이. 2박 3일 하니까 40. 오케이.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를 했어요. 그분들 잘 어떻게 하고 가셨냐? 그리고 통화를 했더니, 네가 소개했다 그래서 내가 숯불도 공짜로 넣어드렸어.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아주 잘하네. 그래서 오늘 또 소개했어. 다른 분 또 소개했어, 오늘. 이런 게 있으니까 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뻑뻑하게, 야, 뭐, 우리도 남는 것도 없는데, 뭐, 그거 다 깎아주면 뭐 하냐, 막 이러면, 진짜 이게 괜히 소개했다가,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을 소개하면서, 야, 숯불 얘기는 안 했어. 그 네가 다 알아서 유두리 있게 해라. 어? 그리고 내가 전화하라 그랬으니까 통화해라.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런 것처럼, 음, 잘해주면 소개가 일어나고요. 나중에 또 큰 걸 하나 더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좀 큰 그림을 보시고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감정 이야기도 뭐 연결되는 거지만 다음은 절대 화내지 마라. 수원에 파트너 있을 때 저희 미팅을 하고 그 인원들을 태우고 오산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워서 갔다가 왔는데 내릴 때 한 분이 가실 때 기분 좀 풀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분이요? 그랬더니 아유 오늘 뭐 아침에 되게 기분 언짢으셨나 봐요. 오늘 표정 안 좋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을 수원에 만나서 오산까지 같이 가서 미팅을 하고 다시 수원까지 태워다 주면 거의 6시간을 같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 과정에서 다 읽고 있어. 제 얼굴 표정에서 기분 나빴었던 일이 있다는 걸 다 읽고 있어요. 뭐 강아지도 안다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감정 컨트롤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물론 지금도 못해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집에서 안 나온대. 그걸 파트너들에게 보여주는 게 싫어서 아예 안 나온다고. 그게 다 해결이 될 때까지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 되고, 감정이 얼굴에서 없어지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여기에 그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라든지, 남을 좀 배려하는 어떤 거라든지, 봉사하는 그런 어떤 태도만이라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거고,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뭐, 좀 풀더라도 태도만이라도 좀 공손히 주변 사람들과 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으세요. 근데 어떻게보다는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횟수를 늘리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이 책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저도 지금 3분의 1밖에 안 읽어서 뭐 100% 제가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보면 완전 강추하고 싶은 책이에요. 네. 불변의 법칙이라고 최근에 나온 책인데 꼭 한번 보세요. 23가지 불변의 법칙인데 야, 이 책 기가 막혀. 진짜 잘 읽히고요. 완전히 인사이트가 완전히 뿜뿜 솟아나.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최고 우수성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김미경 강사의 마흔 수업에도 나오는 책이거든요. 사람은 상대의 최고와 나의 최하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앨런 머스크 누가 봐도 이 시대의 아이콘이잖아요. 그죠? 테슬라, 스파이스 A, 우주 왕복선까지 띄우는 대단한 리더인데 앨런 머스크는 뭐 앨런 머스크 말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칠 정도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앨런 머스크가 뒤집어 보면 인간성이 아주 거지 같거든요. 여성 편협도 되게 심하고 독선적이고 만약에 앨런 머스크와 같이 일할래? 그럼 노 땡큐야.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참 바보처럼 상대가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최고에 올라가 있으면 그걸 닮고 싶어 한다는 거야.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긴 해. 하지만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예민해야 되고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그 이면에 숨은 또 다른 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도덕적, 인격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다 그러면 예수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으로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다는 건 분명히 그 이면에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닮고 싶다면 그 사람의 독선적인 성향까지도 똑같이 복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비교하고 산다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누군가의 최고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가지고 자꾸 당당함을 잃고 그 사람처럼 그거에 뭔가 되고 싶다 그러지만 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지? 그렇게 왜 되지 않냐면 우리가 너무 인정이 많아서 그래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고, 그죠? 우리 남편이 아파. 그러니까 미팅 못 나가. 뭐 하면 이게 안 돼. 예, 우리 집 강아지가 뭐 해서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거에서 아니, 대다수가 아니죠. 위대하다고 했던 사람은 그 이면에 그런 데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부분에서 우리는 타협할 줄 알아야 된다. 야, 나는 진짜 100년 동안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을 내가 겪었어. 아주 충격적이다 이 말이죠. 그 실질적으로 진짜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로 정말 일어나면 안 될 만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구상엔 70억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걸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하루에 8천만 건인가? 뭐 8천 건인가? 8만 건인가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일어난 일 같지 않지만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을 인구 대비 비교해서 계산을 하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데이터를 확장시켜 보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는 절대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정확한 확률과 통계법에 의해서 다룰 필요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거든요. 한번 그 책은 꼭 한번 보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조금 두꺼워 보이기는 하는데 페이지는 300페이지밖에 안 돼서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자, 인간의 여기 이제 기본 성향이 있는데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뒤에는 그 앞에서 제가 몇 번 언급한 내용, 중복되는 내용들이니까 그 사람은 어림짐작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척 보면. 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밀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늑대와 만났어. 근데 저 늑대가 어, 나를 물 것인가 안 물
것인가? 이거 따지고 고민하고 있다가는 죽어요. 그 사람은 어린 짐작을 하는 거예요. 딱 보고 그냥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인간은 그게 발달돼 왔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짐작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이게 뭐냐면, 데이터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 속에서 효과적인 내 처세술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짐작을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 쟤 때문에 쟤가 일어났네? 근데 이게 한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거를 확정을 시켜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어. 이게 상당히 오류를 갖고 있는데 이걸 한번 믿기 시작하면 강한 믿음이 돼버려. 나중에 이거를 깨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이 얘기를 실어놨어요. 조금 데이터를 늘릴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좀 더 확장을 시키시고 그게 안 되면 스폰서와 좀 더 상의를 해보세요. 스폰서는 나와 비슷한 데이터를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라는 해결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방향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림짐작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까짓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서 때로는 비판적 사고를 좀 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왜 그게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지 철저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긍정적이었던 사람들. 나중에 그냥 무작정 긍정적이었던 사람은 베트남 전쟁 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이 사라져서 죽었지만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긍정적이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 강의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무조건 입으로만 그렇게 떠들지 마시고 자꾸 스폰서랑 대화를 함으로써 왜 그런지 약간 데이터적이고 비판적으로 긍정적. 왜냐면 비판되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 읽으세요, 오디오 들으세요, 미팅에 참석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데이터적으로 지금 긍정적이 되셔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나라 이야기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야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